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3국의 미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에 모두 각각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3자 협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장관은 16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18일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현재는 물론 미래 3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what you will see on Friday is a very ambitious set of initiatives that seek to lock in trilateral engagement both now and into the future. And I will just simply say that although there have been challenges in the past, we are more comfortable and confident now that the ballast in our ship will take us through what will inevitably be moments of difficulty in the future.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가 발표될 것이라며 그중 하나로 3국 연례 정상회의를 꼽았습니다. 또 3국 정상과 각국 정부 내 관리 등이 소통할 수 있는 3자 한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중요 상황이 벌어질 경우 3국의 긴밀한 대화와 관여를 약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약속은 각국이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도 변화를 주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try to embed this in our politics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hard for any leader in either of the three countries.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는 미래의 3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그러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 동맹과 동맹국에 대한 것이란 점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동맹과 동맹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goal here, just be clear, is that this becomes the new normal and that you weave it into the DNA of all the institutions, whether it's intelligence, security,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and that and nobody or no one country or no one future leader rolls the rock back down the hill. 한편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차원의 3국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our three countries will announce significant initiatives on Friday, which will help cement our trilateral cooperation going forward.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와 미한일 3자 관계는 계속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3국 간 협력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은 그 같은 노력의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미한일 3국 관계가 미국과 우리의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협력의 새롭고 야심찬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공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대변인은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등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같은 주장의 출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킹 2등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소통 창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전례 없이 언급한 것은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VOA의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기지의 지원 없이는 한국 내 미국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안보는 불가분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VOA에 윤 대통령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의 역할론을 설명하고 역사 문제로 예민한 한국 국민에게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강화될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실제 전술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충돌 시 일본의 레이더 정보 등 일본이 한국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 3곳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무기 거래 네트워크를 발본색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6일 러북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 3곳은 러시아 소재 기업 베루스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 디펜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은 러북 무기 거래 관여 혐의로 이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 또는 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무크르티체프는 이들 기업을 소유주 또는 관련인 상태로 이용해 북한 측 조달 관련 당국자와 협력하고 해외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크르티체프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중개하면서 24종 이상의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하는 계획을 조율한 혐의로 지난 3월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And we have new information that Russia is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North Korea. Now,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3개 기관에 대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역시 모두 차단됩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려는 제3국 행위자들을 식별 노출 방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전장에서 군수품을 계속 소모하고 중장비를 잃으면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등 소수 동맹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의 전쟁에 지원하려는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잔인한 전쟁을 뒷받침하는 무기 거래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3개 기관에 대한 제재 단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들을 찾아내 폭로하고 엄중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 인권과 한반도 안보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한일 3국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 인권 논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7일 개최될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표명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면서 자신은 국제사회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고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은 물론 유엔의 여러 특별 보고관들도 해당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중국 방문 등 중국 당국과 일정 부분 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누구에게도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을 일축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쇼이구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축전을 주고받고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인 이 같은 결의와 기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